Good morning.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와서 또 아이들 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면담할 때만 해도 그렇게 우울해하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던 아이들이 불과 5, 6개월 만에 이렇게 환하게 바뀌고 굉장히 미래를 꿈꾸고 뭔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진짜 뭐가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동영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1990년도까지는 즉 우리나라가 한참 제조업 강국이었을 때 뭐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꼭 우리나라가 꼭 제조 강국이긴 하나 제조업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제조업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IT 강국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4차 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선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하면 과거에 옛날 우리는 가발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카세트, 텔레비전, 조립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가 하고 기계가 하고 또 사람 손이 꼭 필요한 것들은 저기 뭐 방글라데시 막 이런 그 제3세계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로는 그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제조업 국가이었을 때는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계 도면을 보면서 그 설계도를 가장 현실적인 제품으로 잘 구현해내는 나라. 이게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제조업 국가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다. 나이키는 미국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화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 실제로 나이키 운동화는 단 한 켤레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전부 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디아 뭐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분명히 미국 회사입니다. 그럼 미국 회사는 뭐를 하죠? 미국 회사에서는 나이키의 디자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발의 기능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 마케팅 이런 기법을 연구하고 본사에서는 주로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까지만 딱 만들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3세계권으로 가서 그 제3세계에 가서 저 후진국에 가서 이제 그런 신발들을 만들죠. 아직도 신발 같은 뭐 의류 이런 것들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조업 국가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같은 데서 신발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신발을 만들 만한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비싼 신발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신발 샘플을 누군가가 딱 갖고 왔고 나이키라고 하는 본사에서 샘플을 갖고 와서 한국 공장에다 딱 던져주면 한국 공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나이키 샘플과 똑같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아주 손재주도 좋고 그런 제조업 강국이었죠. 이런 그 제조업 강국일 때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도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면은 정답이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답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 그죠?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교육은 정답 찾기 교육이잖아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요즘도 역시 정답이 정해져 있죠?
수능 시험 같은 거 보면 정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늘 정답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이게 정답이야. 다시 얘기해서 학습자의 아이디어라든가 학생들의 생각은 요구하지 않죠.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은 대학 입시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시간 자꾸 뺏지 말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이게 공식이야. 이게 몇 년도 이래로 계속 대학 입시에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외워. 딴 생각하지 마. 외워.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결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교육. 이 정답이 있는 교육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훌륭한 교육이었지만 더 이상 제조업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런 정답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교육 방식이다. 후진적인 교육 방식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요, 이제 우리는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시켜야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 교육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답을 외워 하고 정답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조합시키는, 즉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가 선생님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막 세뇌시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이게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지금 결함이 그겁니다. 생각이 없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 우리는 학생들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정답이 정해진 것을 너희가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지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정답 맞추는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면 서양에서는요, 이런 엉뚱한 생각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 낸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고 그런 새로운 것이 인류 문화를 또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너만의 생각, 뭔가 새로운 거, 참신한 거,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이론화시키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샘플을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서양 교육의 목적이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거를 엉뚱하게 막 생각해내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죠.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이 아닌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오답이죠. 오답. 틀린 답.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루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서양 교육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오, 참신한데, 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교육에서는 좀 엉뚱한 생각하고 참신한 생각을 하면은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생각을 답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공부까지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공부 안 하라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 저 한 적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의 공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미래에는 가치가 없는 그런 공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공부를 해서 지금과 같은 입시 제도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의과대학을 간다. 그래서 의사가 된다. 뭐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공부하는 것은 시험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도 결국은 그런 공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해야 훌륭한 또 의사가 되고 또 발전적인 또 의술도 개발할 수 있고 어떤 그 머리 자체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위에 선배들이 만들어낸 것을 그냥 이렇게 노트 다운 받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결함은 정답이 있는 교육,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 이게 결정적인 결함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요. 공부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뭔가 어떤 명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유교 문화권의 영향인가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고 막 까불고 재밌고 그러면 뭔가 좀 경망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좀 그러지 않나요? 뭔가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교수나 뭔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웃고 그러면 좀 안 되죠. 그죠? 왠지 느낌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공부를 좀 잘하는 그 우등생,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모범생 이런 사람 막 깔깔대고 재밌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진지한 모습. 그죠? 왠지 학생이 막 재밌고 웃고 그러면은 불안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 막 웃고 재밌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뭐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 결과만 좋으면 뭔가가 다 용서가 되겠지만 공부는 재미가 없다. 성공한 사람은 진지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진지해야 되고 뭔가 재미가 있으면 조금 뭔가 불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학교 다니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요. 내 생각은 학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공부하는데 남이 그냥 주어진 거 정답이 있는 교육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잖아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학교 교육. 그죠? 나의 자발성이 없고 내가 좀 재밌게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다 노예교육 아닌가요? 나는요. 누가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무엇이든지 나만의 어떤 독특한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창조해내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저는 큰 기쁨을 느끼는데 저만이 아니죠. 누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시키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거기에서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시키는 거 할 때 재밌습니까? 시키는 거 그냥 묵묵히 따라하는 게 재밌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해갖고 이런 능동적인 어떤 능동성이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재미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발전이 있고 다시 얘기해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흥얼대죠. 흥얼. 하루 종일 노래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은 시킬 때만 하죠. 연말 연시돼 갖고 이제 뭐 시키는 때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여기에 발전이 있고 여기에 재미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런 능동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는. 왜? 대학 가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한국 교육은. 네? 근데 대학 가기 위한 교육에 너의 능동성이 학생의 능동성이 왜 중요해? 네 생각이 필요 없대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들어. 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말 잘 들어. 전 정말 그 얘기 듣기 싫습니다. 저는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막내였잖아요. 우리 집에. 이남사녀 중에 막내인데 형이 하도 잘나가지고 우리 형 훌륭합니다. 꼭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에서 형만큼만 되라.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형만큼만 되라. 꼭 비교 상대가 있어가지고 나는 난데. 근데 절대 그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도 안 되고 너는 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네 인생을 살고 재밌게 살고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늘 비교하고 야 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옆반은 이번 점수가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늘 비교의 대상이 내가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이래 버리고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 학교 다니는 게. 이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구내식당이 왜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별로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근데 실제로 구내식당의 그 식단을 보면은 영양, 칼로리 이런 거 다 영양사가 분석해서 굉장히 알차게 잘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게 밖에서 먹는 것보다 즐겁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지.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군대 밥처럼.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게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는 거. 그래 뭐가 맛있겠어. 그죠? 식판도 다 똑같고 일률적이고 모든 게 다 세트 메뉴화 되고 나에게 선택의 여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겁니다. 덜하지 덜해. 그죠? 연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그게 연애지. 그 결혼 못한 사람이 중매는 맨날 해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야, 뭐 따지지 말고 시킨 대로 어른 시켜준 결혼해라라고 소개해주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거기에서 능동성이 나오고 즐거운 것이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자꾸 네 생각 중요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온갖 불만 다 가졌던 아이가 캐나다에 와갖고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환해졌는데 깜짝 놀랐다. 근데 그 아이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캐나다 애들이 놀기 때문에 환해졌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캐나다나 노는 애는 놀고 공부하는 애는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환해진 게 아니고 공부를 하되 비교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하면 박수 쳐주고. 이 서양 교육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서부터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서양 교육에서 가장 저는 우수한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를 해도 잘한다고 그러지. 야, 너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식의 비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는 금기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요, 질문을 할 때도 이 질문이 맞나? 질문 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 그럼 맞고 틀리고 어딨어? 내가 모르면 질문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이 맞나?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모르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면은요, 웃어,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야,
영어를 잘하는 거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응? 그러면 키가 더 많이 크려면,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지 될까? 예. 제가 원하는 정답은,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 키가 큰다.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지 키가 큽니다. 우리 어른들은 성장판이 닫혀있기 때문에 키가 안 크잖아요. 내가 그렇게 딱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다 계셨거든요. 그 4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 한약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얘야 우리가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진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약 먹어요. 여러분 혹시 웃으셨습니까? 네. 이 아이가 한약 먹어요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까르르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한약 먹는 거 말고 또 그런 말이야.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엄마 아빠가 한약을 먹으면 키가 클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쎄 그건 또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가 마음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약 먹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다 까르르 웃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하기 싫죠. 그죠? 서양 교육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웃지 않습니다. 그건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자율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웃어버리고 이런 분위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기의 적성을 찾을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서양 교육에서는 다양한 그 과외 활동, 공부 이외의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다양한 과외 활동, 자원봉사라든가 뭐 인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적성은 어디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려고 탐구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뭐 심지어 대학교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적성, 이게 나는 미래에 뭐를 해야지 내가 재밌는가를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의 적성을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그 교육 과정에는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글에 불과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적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허수고 심지어 그런 것도 무슨 뭐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도 다 막 가짜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실제로 비일비재하잖아요. 조국사 때도 결국 그런 데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게 꼭 어떤 뭐 조국이라는 한 사람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정말 이게 그 다양한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적성을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해야 그리고 그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대학도 가고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는데 우리는 점수 따라 대학 가잖아요. 전교 1등을 이과에서 했는데 의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깝잖아. 그 점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과 대학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수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적성을 찾아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지위 또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좀 그런 경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체능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학교에서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뭐 체육대학 가거나 아니면 뭐 음악 미술 전공하는 아이가 아니고서는 거의 안 하잖아요. 예체능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은. 근데 이 서양 교육에서는 예체능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1인 1학기 모든 아이들이 악기를 거의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거는 운동 무슨 뭐 체육학과를 가기 위한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법과대학을 가든 의과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필수입니다. 사실은 필수죠. 거기에다 더군다나 그 단체 스포츠 활동, 뭐 미국 같으면은 뭐 풋볼이라든가 그다음 뭐 농구, 배구 등등, 뭐 축구 등등 이런 그 단체 활동에서 구기 종목에서 자기가 만약에 팀 리더를 한다, 캡틴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어서 학과 점수 못지않게 이런 어떤 그 스포츠 활동 점수, 그 다음에 악기 활동 점수, 이런 점수들이 굉장히 대학 가는데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양 교육에서는 예체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유학 와가지고 제일 점수 받기 어려운 과목이 체육 과목이에요.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과목에서 학점 받기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체육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대치동 쪽 가보세요. 주말이 되면은 유니폼 무슨 스포츠 유니폼 입혀갖고 줄넘기 하고 뭐 배구하고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주고. 줄넘기 한 바퀴 돌리는데 이거 100원 더 할 것 같은데 100원. 예, 축구도 돈 주고 하고 모든 걸 돈. 그러니까 돈 주고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잖아. 그죠? 막 뭐든지 신이 나서 공도 차고 뭐도 하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하고 뭔가 그래. 옛날에는 오히려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정해진 시간만 딱 공도 차고, 돈 주고, 유니폼 입고, 온갖 폼 다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이런 예체능 과목 쪽이 우리가 굉장히 한국 교육에서는 부족하다. 특히 체육 과목이 부족한 것은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또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려서 바깥 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키는 예전보다 컸는데 실질적으로 체력은 예전의 학생보다 지금 많이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입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지만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읽는 거는 리딩은 뭐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거고, 스피킹 말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정보를 얻고 그렇기 위한 거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영어 점수 높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잘합니까? 영어 점수는 되게 높은데 영어는 되게 잘하고 뭐 영문학 박사하고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죠. 요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뭐 토익 점수가 좋다, 토플 점수가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탁월한 건 아니잖아요. 점수만 높을 뿐이지, 그죠? 왜 그래요? 점수를 잘 받는 노하우를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 노하우대로 또 이런 것들은 또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 받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점수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그 언어의 본질적인 요소는 많이 떨어진다. 그죠? 수학 공부를 우리 왜 하나요? 수학은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정답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은 논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머리가 없으면 모든 뭐 경제학이 되었던 심지어 언어학이 되었던 모든 과목에서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학적인 논리력, 추론하는 능력 이런 걸 개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식을 대입해서 빨리빨리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보다는 정답이 중요하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는 서양 사회는 상당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생활 양식과 그런 문화 성향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결과 중심적이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느 정도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수학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학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 풀이 과정 자체가 다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냥 정답 사지선다니까.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술 공부는 왜 하나요? 미술은 그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좀 엉뚱하고 생뚱맞고 그런 거가 예술의 범주 아닙니까? 그런데 참 지난번에 제가 그 예술의 전당 앞에서 알고 있는데 가끔 그 미술관에 갑니다. 어느 날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대상 타고 1등상 타고 이런 작품이 쭉 전시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초등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이렇게 수준이 높지? 근데 대상 1등, 2등 이렇게 쭉 가는데 비슷비슷해. 그림이. 에이, 그래서 금방 알았죠. 아유,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다 뭐 어떻게 해준 거구나. 모든 그 학원 출신, 뭐 그 학교 출신. 그러니까 독특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음악 콩쿠르 대회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보면 다 우리나라 성형미인처럼 뭔가가 팔에 박은다 다 똑같아.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술대학 가는데 실기시험을 보는데도 그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렇게 표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맞추지 않으면은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과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미술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죠. 미술 교육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술 교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색감이라든가 창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한번 창조해내는 이게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심지어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그 생각하지 마. 이렇게 미술은 이거야. 이렇게 해.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모든 사람이 유니폼, 교복을 입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가끔 보면은요. 어떤 이 옷들을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닌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야, 저걸 누가 입냐, 저런 거를. 나는 저런 거 도저히 못 입겠다 싶은 거를 또 누군가는 거를 입잖아요.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성과 개성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음식도 그렇고. 저런 음식을 누가 먹나 하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먹는 것도 이거 먹어. 그다음에 뭐 옷도 이거 입어. 그거 입지 마. 이렇게 재단을 하자. 너의 생각 원하지 않아. 시킨 대로 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술과 모든 과목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과목은
본질을 훼손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람직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에서 열거한 이런 거의 정반대 방향, 즉 다시 얘기해서 서양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그 서양 교육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 경제, 문화, 거의 모든 면에서, 거의 의식주, 거의 모든 면에서 과연 한국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제 퓨전화돼서 한국 거가 서양 거하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건 있지만, 심지어 요즘 한국 노래가 완벽한 토속적인 한국 노래입니까? 영어도 섞여 있고, 그죠? 그 어떤 그 기법 같은 건 전부 다 서양에서 넘어온 것에다 한국 가사를 집어넣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예? 헤어스타일도 전부 다 이거 서양에서 온 거고, 옷도 이거 다 서양 옷이지 한국 옷입니까? 예, 스타일이. 예? 우리가 한옥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량 한옥은 말로만 껍데기만 한옥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 세계화 이러는데 실제로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인류 문화를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죠, 현실적으로. 서양 문화가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서양 문화가 주축이 돼서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성향에 빨리 발맞춰서 가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서양 교육을 받고 서양 체제로 가는 사람이 훨씬 빠른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갖고 우리끼리만 산다. 그게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세계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참 다행인 거는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지간히 그런 말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독특하게 한국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미국 거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미국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 음식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섞여 있다고요. 한국도 지금은 이제 단일 민족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섞여 있다고요. 예, 큰 하나의 흐름이죠.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대세를 쫓아가는데 그 인류 문화의 대세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4차 혁명이죠. 이 문화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세 주체 세력을 향하는 그쪽하고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정답 찾기가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주관식, 그러니까 결국 대학 입시도 주관식으로 출제해서 미술대학에 만약에 의해서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채점자가 학생을 뽑는 재량권을 가진 교수님이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줘야 된다. 서양 교육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부도 재미있고 사는 것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와야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난 점이 있고 또 각자가 다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참 잘못된 게 우리는요 의대를 가려고 하는 가장 많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뭐예요? 그만큼 사회적 대접을 받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즉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이제 그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유, 오 선생님 돈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죠. 이렇게 돈 이야기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돈이 어떤 일을 조금 쉽게 하게 해주는 거는 맞죠. 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석궁에게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궁에게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이 잘났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 그만한 사회적 지위,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와 고민과 고통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가졌으면 이걸 못 갖고, 이거를 많이 가졌으면 이걸 덜 갖고, 이게 반드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양성을 좀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적성을 발견하고 또 체육을 좀 아마추어화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체육대학 가기 위한 아이들만 체육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미래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을 생활체육화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죠. 꼭 음악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만 음악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 하나씩은 좀 다룰 수 있고 이런 예체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정서와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되도 않는 주입식 공부로 시키는 것만 해.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도 없으면서 강제로 뭔가를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해. 그러니까 나의 뜻은 없고 아이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서 경쟁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경쟁자고 여기에서 무슨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돌보고 이럴 기회를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가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다 경쟁자였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경쟁을 뚫고 이겨낸 승자라는 그런 쾌감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렇게 아우르고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만큼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교육에서는 체육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체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리더십도 길러내고 함께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 협동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공부 자체가 토론식 수업을 해갖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우리의 교육은 그런 교육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결국은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 미술 이런 것들 그런 점수화돼서 대학 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정말 본질적인 거 미술의 본질, 영어의 본질 점수보다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고 그죠? 이런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국에서는 결국 이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대학 갈 때도 자원봉사 활동 내용,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의대를 가거나 내가 뭐를 가서 배워서 이거를 어떻게 쓰겠다. 이게 이제 에세이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 꼭 쓰는 게 있죠.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하는 이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첨부하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나는 대학교 가서 더 공부해서 나중에 인류사회에 이런 점으로 나는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게 서양교육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공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이 나의 적성에 또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전공도 그냥 이렇게 종이 하나만 쓱 내면 바꿔주잖아. 미국
캐나다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전공도 쉽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flexibility, 어떤 이런 그 뭐랄까 융통성이 있는 이 나라의 교육,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서양 교육에서는 개선된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서양 교육에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었을 때, 신발 만들던 시대,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한국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부흥기를 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일본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도 쇠퇴까지는 아니지만 더 발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양 교육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은 나는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내에 좀 많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사립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사고 같은 거, 민사고라든가 뭐 대원외고라든가 다양한 상상고라든가 이렇게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어내고, 등록금도 좀 비싼 학교서부터 싼 학교까지 좀 마음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리고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 학교에. 저는요, 제가 유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왜 굳이 유학을 와야만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오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좀 대한민국 땅에서 소화해낼 수 없을까? 비용도 훨씬 덜 들고,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전제가 있다면. 어떤 전제? 사립학교를 마음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제만 된다면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은 교육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후학을 양성시키면은 비용도 그만큼 들지 않고, 비용도 훨씬 덜 들고, 그리고 어떤 학교가 이제 민사고 같은 학교가 전국에 막 이렇게 생겨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옆에서 본 학교에서 벤치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와, 저긴 저렇게 저 좋은 학교에는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은 옆에 학교도 같이 발전하죠. 항상 보면은 사립학교가 먼저 발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립이 따라오는 거죠. 본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제일 앞서 가던 정부가 MB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교육이 그런 방향 쪽으로 갔었죠. 그리고 가장 후퇴한 게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후퇴했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민사고를 비롯해서 이런 학교들 전부 다 없애자, 막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다 되는 거죠. 모두가 하향 평준화. 이렇게 돼가지고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국민 의식이 여기서 이제 가장 그거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교육을 받으란 얘기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라든가, 그다음 민사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들 많이 있죠. 좋은 학교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를 보내려면은 일반인들이 보내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그러면 심지어는 자사고도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그럼 좋은 교육을 받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포퓰리즘에 합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표잖아, 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되었던 정부를 탄생시키는 이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압도하고 그걸 뚫고 나가서 그렇게 사립학교를 마음대로 세우고 그런 걸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문제냐?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제조업 시대에는 훌륭한 교육이었으나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은 분명히 아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네? 주변을 보십시오. 그래서 콧방귀라도 끼는다는 사람들, 네? 많은 사람들, 실제로는 특목고는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지도자급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매국노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 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죠. 그들이 매국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영어도 잘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그룹사의 그 회장급들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인들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장관 이런 행정가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저는 그 많은 리더들은 그런 미국 교육을 또 이런 선진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을 이끌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토속적인 한국 사람이 한국을 이끄는 것보다는 그렇게 언어 능력도 있고 세계관도 갖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줘야 한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 교육을 또 캐나다 교육을 또 독일 교육을 선진 교육을 시킨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어떤 그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보십시오. 동네 곳곳에 요즘 외국 제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서부터 시작해서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USA 전 세계 물건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옷도 모두 다. 근데 왜 교육은 그게 안 됩니까? 왜 교육은 그게 안 되냐고요. 그럼 자유자재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그 혜택을 조금 못 가진 자도 시간이 조금 걸리면 결국은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화 유출도 안 되고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그런 재량권을 준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가능하지 않냐고요? 온갖 스펙을 만들어낸데도 가공적으로 만들고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도덕성, 정직성이 떨어져서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인정이라는 것들이 이 유교문화권, 농경문화권, 이런 어떤 그 인정,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 출신,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양 문화의 사실은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정확하고 뭔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죠? 정직성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도 너무너무 답이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을 그것도 사지선다형으로밖에 출제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결론은, 저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과도기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그런 길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게 10년 내에 될지 20년 내에 될지 30년 내에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학력 수준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도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옛날보다 더 뒤로 간 면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애들은 3, 4년, 5, 6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이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되고 그랬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지금 서양 교육이 현실적으로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다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녀 교육, 제가 깔끔하게 정답을 못 드려서 미안하긴 한데요. 각자 도생, 우리가 각각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한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놀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설령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적성과 미래를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옳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되도 않는 공부에 목숨 매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깔끔한 대답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머리를 한번 각자 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